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챕터 11에서 다룰 내용은 알카인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알카인이라는 것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본 카본 트리플 본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중 결합이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몰레큘러 포뮬러를 보게 되면 탄소가 N개 있다고 하면 수소는 2의 N-2개가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가 기본적인 알카인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보게 되면 이중결합이 지금 파이 본드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죠. 그래서 보통 파이 본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일렉트론 리치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리치하기 때문에 뉴클레어 파일로서 이렇게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알카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일렉트론 리치한 프로퍼티랑 그 다음에 뉴클레어 파일로서 작용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얘기했었던 알켄과 유사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파이본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점을 하나 보게 되면 degree of unsaturation이라고 하는 거, 불포화도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불포화도라고 하는 게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게 되면 불포화도가 보통 1이 증가를 하게 되죠. 여기에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더 만약에 파이본드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수소가 두 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두 개당 수소 두 개가 붙을 수 있으면 unsaturation degree가 1씩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중 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어질 수 있는 본드, 파이 본드들 얘기를 하는 거죠. 파이 본드가 하나가 끊어지고 두 개가 끊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하이드로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총 4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트리플 본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만큼의 불포화도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터미널 알카인과 그 다음에 인터널 알카인.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 전 챕터에서도 얘기했듯이 말단에 알카인이 달려 있으면 터미널 알카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인에 말단이 아니라 안쪽에 이런 알카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널 알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조금 봐줘야 될 점은 우리가 앞에서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부터 먼저 보게 되면 단일결합에서 스켈레톤 스트럭처를 그려보게 되면 보통 탄소들을 이런 식으로 알케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에 각각의 카본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의 끝에 카본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중결합을 그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중결합이 있는 위치에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각각 꺾이는 위치마다 다 카본이 있었고 말단에 카본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보는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보면 지금 알 수 있듯이 약간 특징이 있죠.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을 꺾어서 그리지 않고 일자로 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터널 알카인에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탄소가 있고 여기 탄소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삼중결합에 연결되어 있는 탄소들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이렇게 그린다는 게 조금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삼중결합을 그릴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보통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어서 그리지 않고 그냥 삼중결합이 있을 때는 일자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조금은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알카인의 본딩을 보게 되면 총 3개의 본드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의 시그마 본드랑 그 다음에 2개의 파이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성을 보게 되면 sp 하이브리다이즈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서 리니어한 지오메트리 180도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파이 본드가 2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뭐 많이 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카인에서의 본드의 강도를 한번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두 번째 파이본드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가장 간단한 탄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알카인, 에타인과 그 다음에 에텐 이 두 가지의 에너지 차이를 확인을 해 본 거죠. 그랬을 때 그 차이를 빼봤더니 202kJ/몰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이본드의 에너지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혹시 앞장에서 알켄을 했을 때 첫 번째 파이본드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해요? 당연히 기억을 못하겠죠.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외우고 있는 게 이상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찾아봤는데, 앞 챕터에 다시 돌아가서 찾아봤는데, 267kJ/몰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파이본드가 하나가 붙었을 때랑 그 다음에 두 개가 붙었을 때랑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본드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알켄의 파이본드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알카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파이본드가 더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알켄에서도 파이본드가 깨져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알카인에서도 파이본드가 깨져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알켄보다는 알카인의 파이본드가 더 잘 깨져서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다. 즉 반응성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을 거꾸로 에너지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에너지,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낮다라는 뜻은 그만큼 결합이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자가 느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결합력이 세다라고 하면 전자를 그 결합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더 셀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파이본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파이본드 특히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편극성이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더 크다라는 게 알카인의 특징이에요. 알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전자의 치우침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적인 측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카인의 명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사실 알켄 할 때도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었죠. 여기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ain이라고 끝에 붙는 것 대신에 이 ain을 빼고 i인을 붙여주는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알켄이랑 비교했을 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긴 체인. 근데 단순히 가장 긴 체인을 잡는 게 아니라 포함하고 있는 체인을 잡아야겠죠. 뭘 포함하는 체인을 잡아야 되냐면 트리플 본드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긴 체인을 잡아서 그 명명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하고요. 넘버링을 할 때는 이 삼중 결합이 낮은 번호가 되도록 넘버링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뭐 한 가지 예를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여기서는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예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 삼중 결합이 있고요. 사실 뭐 이거 책에 나와 있는 예제예요. 이러한 걸 한번 명명법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여기 중에서 일단 가장 긴 체인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포함하는 체인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탄소를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가 있는 게 가장 긴 체인이죠. 8개면 옥테인인데 얘는 지금 삼중결합이 들어있으니까 ANE를 YNE, I으로 고쳐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넘버링을 보게 되면
이쪽부터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왼쪽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부터 시작을 해야 이 알카인이 더 낮은 번호를 갖게 되죠.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3번에 삼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옥, 8, 아이고, 8이 아니죠. 3에 옥트 3아인, 옥트 3아인 이렇게 명명법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치환기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치환기를 봤을 때 6번 위치에 메틸 그룹이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명명법을 쓰게 되면 6, 다이, 메틸, 옥트, 3, 아인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다. 그렇죠? 뭐 복잡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알켄과 동일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으면 다이아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 개가 있다 하면 트라이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이엔이나 트라이엔 했던 것과 동일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중결합과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N아인이라는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명명법을 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N 앞에는 이중결합이 있는 위치가 숫자와 하이픈,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있는 위치에 숫자와 하이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갈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N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해줄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은 동일해요. 우선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없기 때문에 이중결합 넘버링을 해줄 때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숫자가 무조건 더 작게 나오는 것으로 넘버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제 오른쪽에 N아인을 한번 볼까요? 이중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삼중결합이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가장 긴 체인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니까 헥세인이죠. 그리고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있으니까 헥스 N아인이 되겠죠. 근데 이때 지금 이 오른쪽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왼쪽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무조건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면 2번, 5번이 될 거고요. 왼쪽부터 시작을 하면 1번, 4번이 되겠죠. 1, 2, 3, 4가 되겠죠. 그러니까 1, 4가 더 작기 때문에 사실은 1, 4도 갈 필요도 없고 제일 앞에 있는 1과 2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1이 더 작기 때문에 왼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둘 중에 작은 번호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시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부분들 없고요. 한번 쭉 보면 되고요. 이 두 번째만 보게 되면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삼중결합을 치환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보게 되면 메인이 되는 체인을 이 사이클로 헥세인으로 잡은 거죠. 제일 끝에 사이클로 헥세인이 보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탄소 삼중결합이 하나 옆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이걸 에티닐 그룹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물리적인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 그 명명법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알켄 했을 때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피지컬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여기 보면 보듯이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카본 얘는 알케인이랑 그 다음에 알켄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하는데 분자량이 비슷하면 거의 유사한 정도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다. 즉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전부 다 낮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밖에 없어요? 분자 간의 인력이
반대로 발스폴스밖에 없죠.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도 없고 하이드로젠 본딩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 반데르발스 폴스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 그리고 서페이스 에어리아에 의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카본의 넘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 증가를 하는 게 특징이고, 올게닉 솔벤트에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 게 특징인 거죠. 뭐 새로울 건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카인을 보게 되면 아세틸렌이에요. 그래서 탄소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이오팩 네임으로 얘기를 하면 에타인이긴 한데, 사실 에타인이라는 거는 뭐 사용해도 괜찮지만 맞는 거긴 하지만, 글쎄요, 거의 잘 사용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 가장 간단한 이 알카인을 대부분은 아세틸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명명을,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 삼중결합이 있는 이 카본 두 개짜리를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아세틸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거에 좀 더 친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명법 할 때 잠깐 얘기했듯이 이 아세틸렌이 치환기로서 붙어있는 경우에는 에티닐 그룹이라고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고,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무색의 어떤 가스인데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제일 끝에 여기 보게 되면 웰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용접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접 가스로 많이 활용이 돼요. 아무래도 지금 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를 연소를 시키게 되면 엄청나게 더 많은, 더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연소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아세틸 용접 가스로서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알카인이고요. 그러면 알카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알카인을 만드는 제조하는 제조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앞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거 반응으로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게 할로젠 원소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경우에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두 번을 연속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알카인이 만들어진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롱 베이스, 그러니까 강염기를 사용을 한 다음에 보통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이용을 하려면 강한 염기를 사용을 해야 되죠. 강한 염기와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할라이드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같은 자리에 붙어 있는 제미널 다이클로라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리에 붙어 있는 바이시날 디브로마이드도 있는데, 같은 자리여도 괜찮고 다른 자리여도 괜찮아요. 이 둘 다 강염기랑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알카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 반응의 메커니즘은 E2 반응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조금 더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다이브로마이드나 다이클로라이드를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만들어 놓는 것은.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보통은 알켄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할로지네이션을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할로지네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A에서 이 중간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결국에는 알켄의 할로지네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할로지네이션을 진행을 하면 기억하겠지만 다른 자리에 가서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 가서 붙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당량이죠. 그쵸? two equivalent amount를 넣어줘서 두 번 이 elimination, 이 두 반응을 연속적으로 두 번을 진행을 시켜서 결국에는 알카인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 알켄에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스텝은 할로지네이션, 두 번째 스텝은 이 두 반응이 두 번 이렇게 진행되는 게 두 번째 스텝이죠. 사실 이 두 번째 스텝도 나누려면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긴 한데 동일한 그 반응이 두 번 연속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묶은 거고요.
그래서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이 두 반응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자세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반응을 주로 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들도 예상을 했듯이 첨가 반응이에요. 어디션 리액션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알카인의 좀 특징적인 그런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터미널 알카인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이게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기도 해요. 터미널 알카인이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는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션 리액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알켄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뒤쪽에 가서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 한번 차이점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알카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없었던 알케인이나 알켄에서 없었던 그러한 형태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도 뒤쪽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인 게 바로 파이 본드죠. 알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 본드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어디션 리액션이죠. 근데 한 번 첨가 반응이 진행이 돼도 여전히 파이 본드가 하나가 더 남아 있으니까 첨가 반응이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약한 파이 본드가 중에서 하나가 끊어지고 시그마 본드가 두 개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끊어지면 총 4개의 새로운 시그마 본드가 생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반응을 여기까지 해서 멈추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을 시키느냐는 여기 이 XY라고 되어 있는 이 컴파운드의 양을 통해서 조절을 보통은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1당량만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하면 알케인까지 가서 반응이 멈추고요. 만약에 충분한 양, 이 이퀴벌렌트 이상을 넣어주게 되면 이 끝까지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는 어디셔널 리액션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어디셔널 리액션들이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H, X 이게 첨가가 되는 반응이겠죠. 대신에 여기 지금 앞에 2가 붙어 있듯이 이당량이 총 2번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로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할로젠 원소, 할로젠 분자가 들어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당량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총 4개의 할로젠 원소가 첨가가 되는 거고요. 어디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을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수화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봤더니 우리가 알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H2O가 들어가면서 한쪽은 H, 한쪽은 OH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반응이었었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2당량이라는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1당량이 들어가는데 물이 H2O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중결합이 남아있고 한쪽은 H, 한쪽은 OH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반응이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거는 이러한 물질이 생성되는구나. 뭔가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그러한 형태의 반응이죠. 사실 얘는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3중 결합이 2중 결합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중 결합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H랑 OH가 이렇게 들어가는 최종적으로 물론 여기에는 중간에 BH2가 이렇게 들어가는 중간 과정이 있겠죠. 최종적으로 산화가 돼서 OH가 만들어지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3중 결합이었다라고 하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시스 형태의 어떤 알코올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화학 배웠을 때
아래 CO 이중결합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케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들이 이것 하이드레이션과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최종 프로덕트가 알코올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케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뭐 좀 다른 게 있을까 여기에서 한번 예측을 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만약에 랜덤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H 들어가는 위치랑 그 다음에 X가 들어가는 위치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쪽에 XH, XH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 그려져 있는 프로덕트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H랑 X가 들어가는 위치가 선택적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될까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할로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두 분자가 첨가되니까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이러한 어떤 차이점들을 좀 여기에서 살펴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 가서 자세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이 알카인 특징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어디션 반응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시드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였죠. 어디션 반응은 뒤에 가서 다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 두 번째 특징인 애시드로서 역할을 하는 걸 살펴봤을 때 지금 이 삼중 결합의 C, H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삼중 결합에 붙어있는 탄소에 붙어있는 이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 sp 하이브리다이즈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acidity가 높아요. 그러니까 sp2나 sp3 같은 경우 이 두 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일단은 acidity가 높다라는 거 우리가 루이스 애시드를 살펴보게 되면 얘는 루이스에서는 뭘로 작용을 하죠? 일렉트론 어셉터로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전자를 잘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애시드인 거죠. 즉, 이 전자를 잘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S 캐릭터를 얘기를 했었죠. S 캐릭터를 얘기를 했을 때 sp3는 25%, 그 다음에 sp2는 33%, 그 다음에 sp는 50%였죠. 이 S 캐릭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의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나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베이스가 주변에 존재를 할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H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 베이스가 가져가도록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성된 아이온을 보게 되면 아세틸라이드 아이온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세틸렌화 이온, 음이온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세틸라이드 N아이온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탄소에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안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래 이렇게 C에 이러한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결합으로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얘는 sp3, 얘는 sp2, 얘는 sp 상태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탄소에 S 캐릭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S 캐릭터가 높기 때문에 주변의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전자를 잘 못 잡으니까 그만큼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여기 SP 혼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S 캐릭터가 높다, 즉 주변에 전자를 가까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sp3나 sp2보다는 더 잘 안정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라이드 NaI온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 얘가 애시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얘가 애시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이후에는 베이스로서 작용을 하겠죠. 컨주게이트 베이스로서.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아세틸라이드 NaI온을 활용하는 그러한 반응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 가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일단은 이 아래쪽부터 먼저 가서 볼까요? 여기에 아세틸라이드 NaI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세틸라이드 NaI온 같은 경우에는 sp3나 sp2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한 거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정한 편은 아니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앞서 잠깐 하나 다시 넘어갈게요. 앞으로 이 반응이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베이스가 그만큼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 프로톤을 잘 가져가야지만 여기 이 아세틸라이드 NaI온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아세틸라이드 NaI온 같은 경우에는 pKa 값이 약 한 25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뜻은 뭐냐면 같이 함께 사용해주는 염기의 짝산의 pKa 값이 25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짝산의 pKa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원래의 염기가 강염기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H2-라든지 H-라든지 하이드라이드 같은 이러한 굉장히 강한 염기를 사용을 해줬을 때만 아세틸라이드 NaI온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OH-라든지 OR, 알콕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스트롱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세틸라이드 NaI온을 유도할 만큼의 강한 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염기를 사용을 해줘야 아세틸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고. 그럼 이 반응은 언제 주로 사용을 하느냐, 언제 유용하느냐 보게 되면 만들기 힘든 만큼 뉴클레어 파일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세틸라이드 NaI온 같은 경우는 만들기 힘든 만큼 만들기 힘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뜻은 넥스트 반응, 다음 반응을 가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렉트로파일, 약한 일렉트로파일이 있더라도 바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세틸라이드만 만들면 여기에 있는 이 일렉트로파일이 어떤 거든 웬만한 것은 다 새로운 시그마 본드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두 가지 어디션 리액션이랑 그 다음에 애시드로 작용을 할 때의 어떤 그 인트로덕션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각각의 반응들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하이드로젠 할라이드의 첨가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하이드로 할루지네이션이라고 하는 HX가 들어가는 이러한 반응인데 우리가 알켄에서 봤던 거 지금 이 뒤쪽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알켄이랑 비슷한 그런 형태죠. 알카인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지금 탄소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 파이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한쪽에 이렇게 H 결합을 하게 될 거고 한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커니즘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결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라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때는 보게 되면 이 G 프로덕트 랜덤이에요. 지금 양쪽에 전부 다 대칭인 거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랜덤으로 들어가서 바이닐 할라이드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제미널 다이 할라이드가 형성이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H가 들어있는 카본에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할로젠이 있는 카본에 할로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두 번의 연속적인 어디션 반응이 발생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왜 그런지는 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뭐 예측은 하겠지만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의한 거겠죠. 여기 나와 있죠.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 일단은 마르코프 니코프 룰 기억하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H는 적게 치환되어 있는 카본에 들어간다, 결합한다 라고 하는 게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고요. 이 말뜻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 스테이블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스테이블한 카보캐라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죠. 중간에 하나를 생략을 했는데, 수소가 더 적게 치환된 카본에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생성되는 카보캐라이온이 더 많은 카본에 치환된 위치에 플러스 차지가 생성이 되니까, 그래서 스테이블한 거겠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세요. 마르코프 니코프 룰은 중요하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HCl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위치랑 오른쪽에 있는 위치랑 동등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H가 왼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Cl은 남은 위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때는 동등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HCl이 들어갈 때는 여기에 H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생성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 더 안정한 형태는 이 위치에 H가 들어가는 형태, 그 형태가 더 안정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유를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첫 단계부터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BR이 들어가는데 H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이 왼쪽과 있고 오른쪽이 있죠. 만약에 이 왼쪽에 H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쪽에 파지티브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H가 들어간다고 하면 오른쪽에 H가 들어간다고 하면 왼쪽에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왼쪽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생성이 되고 여기에 H가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한 카보캐라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즉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왼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넥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지금 이 파이 본드가 깨질 때 이쪽에 H가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플러스 차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에 H가 붙게 되면 왼쪽에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되겠죠. 그때 스테빌리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에 하이드로젠이 붙고 오른쪽에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돼야지 하나라도 더 많은 알킬 그룹이 치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종 프로덕트가 생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의한 게 이제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딱 1당량만 집어 넣는다라고 하면 그냥 알켄까지 만드는 데서 멈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1번,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랜덤으로 들어간다까지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같은 자리로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커니즘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처음에 알카인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커니즘은 직접 그려보세요. 눈으로만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리지 않으면 나중에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그리면 다시 또 따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꼭 그리고요. 일단 파이 본드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 H 쪽으로 결합을 만들어 새로운 시그마 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H랑 BR 사이에 이 결합은 끊어지면서 BR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의해서 이쪽에 왼쪽에 이제
카보캐라이온이 생성돼서 더 안정하게 되고 일단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르코프-니코프 룰에 의해서 왼쪽이 카보캐라이온이 될 것이냐, 오른쪽이 카보캐라이온이 될 것이냐, 왼쪽에 되는 게 안정하기 때문에 왼쪽이 카보캐라이온이 생성되고 이쪽에 가서 붙게 되는 거겠죠. 아까 전에 첫 번째 리액션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액션이랑 이렇게 두 개 나왔었던 것 중에 두 번째 이제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돼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근데 차이점을 한 가지 봐야겠죠. 알카인이랑 알켄이랑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뭐가 더 반응이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알카인이랑 알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에너지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첫 번째 파이본드의 어떤 에너지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본드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더 강하죠. 즉 두 번째 파이본드가 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할로지네이션 반응 속도는 알켄이 더 빨라요. 첫 번째 이중결합이 끊어지는 게, 첫 번째 파이본드가 끊어지는 게 더 쉬운데,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알카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끊어지게 돼서 첫 번째 어디션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형태의 어떤 중간 인터미디에이트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 경우에 지금 파지티브, 카보캐라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파이본드가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닉한 게 파이본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렉트론 위치한 형태, 전자가 많이 몰려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카보캐라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부족하죠. 일렉트론 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 일렉트론 위치한 그러한 부분과 일렉트론 푸어한 부분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분하게 잘 분포가 되어 있어야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얘는 일렉트론 위치한 부분과 푸어한 부분이 가까운 곳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생성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심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중결합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줬을 때 여기에서 생성되는 것은 여기에 H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보캐라이온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때 이 카보캐라이온과 여기에 있는 이 카보캐라이온의 스테빌리티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스테이블한 거예요. 얘는 이중결합과 카보캐라이온, 리치한 부분과 푸어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알켄이 만든 카보캐라이온이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트를 따져줬을 때는 알켄이랑 그 다음에 알카인이랑의 속도는 알켄이 더 빠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 가지 특징입니다. 둘을 비교를 했을 때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에너지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알카인이 더 쉽게 끊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알카인에서 생성되는 인터미디에이트의 카보캐라이온 구조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켄에서의 어디션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 그거 체크해 두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스텝을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알켄에서 또다시 두 번째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자, 이 경우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H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죠. 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자, 왼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B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끝에 포지티브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왼쪽을 보게 되면 오른쪽 위치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가게 되면 왼쪽 A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왼쪽 카본에 포지티브가 생성이 되죠. 이때 생각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알킬 그룹이 들어있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뭘 봐줘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브롬이 있죠. 이 브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전기 음성도가 높은 그러한 원소이죠. 즉 무슨 뜻이냐면 주변에서의 전자를 끌어와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는 이 카본이 플러스 차지를 띈다? 그러면 어떠한 거예요?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오른쪽은 보게 되면 이 카보캐라이온이 물론 덜 치환된 위치에 생성되긴 했지만 지금 이 브롬이 붙어 있는 이 카본에는 플러스 차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 밀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어떠한 전자를 주변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봤을 때 이 A와 B 이 구조만을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는 뭐가 더 안정해야 되냐면 B가 더 안정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응이 진행되는 건 이 A로서 반응이 진행돼서 이 왼쪽에 BR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하나의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으면 그 위치에 추가적으로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앞으로 또 다시 잠깐 넘어갈게요. 여기서 1번 얘기를 했었죠. 이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지만 일단 마야코프, 리코프 룰로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첫 번째에서 설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처음에 랜덤으로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이 위치에 오른쪽 위치에 카보캐라이온이 생성됐기 때문에 Cl-가 이쪽으로 가서 결합을 하는 거죠. 즉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할로젠 원소가 붙어있는 전기 음성도가 높이 붙어있는 이러한 위치에 양이온이 생성되면 불안정하는데 왜 이 위치에 양이온이 생성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레저넌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앞에 봤었던 구조죠. 그쵸? 그래서 할로젠 원소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카보캐라이온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공명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할로젠 원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이 C와 그 다음에 X 사이에 할로젠 원소 사이에 이중 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이 브롬의 파티브 차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높은 그러한 원소의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으면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얘네들은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카본과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가 그 부족한 전자 밀도를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elocalized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스테빌리티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스테빌리티가 증가를 하게 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하나만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때 이 A의 실제로는 이 A의 스테빌리티가 공명 때문에 레조넌스 때문에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카보캐라이온이 생성될 때 이 할로젠 원소와 공명 구조를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플러스 차지가 생성되는 아이온을 생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위치 선택성이 있고 그 위치 선택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조넌스에 의해서 안정화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같은 자리에 할로젠 원소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할라이드가 이제 들어가는 반응은 앞에서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할로지네이션이에요. 즉, 할로젠 분자가 들어가는 거죠. X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Cl2나 Br2가 들어가는 반응인데, 얘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특별한 건 없어요. 똑같은 원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던 얘네들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 다 들어간다, 그 정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뭐 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원래는 트랜스 다이 할라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티 어디션이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똑같은 할로젠 원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안티 어디션이 들어간다, 진행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메커니즘은 간략하게 뭐 나와서 설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생성되는 거죠. 우리가 알켄에서 할로지네이션이 발생을 할 때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입체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 형태의 인터미디에이트를 형성을 했는데 이 알카인의 할로지네이션에서는 이 중간의 형태, 이 사이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 사이에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 삼각링이 반대쪽으로 이쪽 뒤쪽에서 할로젠이 들어가면 얘는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할로젠 원소가 앞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할로젠 원소는 뒤쪽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트랜스의 형태로 가게 된다. 그래서 트랜스 다이 할라이드가 형성이 된다는 그게 특징이고, 그 외에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특별한 특징은 추가적으로는 없어요.